그날 밤 도어락을 열고 이 집의 현관을 들어설 때만 해도 나는 그저 야근에 지친 대한민국 평범한 며느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거실은 묘하게 고요했다. 집안의 모든 어둠을 밀어내듯 오직 안방의 문틈 사이로만 날카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 엄마 정순 여사가 평생 생선 대가리를 치며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내 이름 앞에 등기를 쳐준 강남 한복판의 이 널찍한 고급 아파트. 그곳에서 가장 넓고 볕이 잘 드는 그 방은 언제부턴가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옥자 여사와 시누이 미영이 차지한 견고한 성체가 되어 있었다. 피곤한 발걸음을 때려던 찰나 굳게 닫힌 그 성체의 문틈에서 낮고 은밀한 그러나 내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휴, 영등포 시장 바닥에서 매일 생선 대가리나 치며 번 돈이라 그런가? 집안 곳곳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비싼 디퓨저를 꽂아놔도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어. 안방 문틈.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그 틈새로 새어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순간 나는 돌처럼 얼어붙었다. 들고 있던 가방끈을 쥔 손에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기괴한 정막 속에서 시누이 미영의 앙칼진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내 말이 엄마. 아유, 진짜 강남 고급 아파트면 뭐해? 돈의 근본이 영등포 시장통인데. 엄마, 저기 거실 커튼도 싹 다 버리고 새로 해야겠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그 시장통 구정물 냄새가 밴 것 같다니까. 오빠도 냄새 나지 않아? 그 다음 들려온 소리는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낮고 익숙한 헛기침이 섞인 짐짓 멋쩍은 웃음소리. 내 남편. 내가 사랑해서 평생을 믿고 의지하려던 남자. 정호의 목소리였다. 하! 글쎄, 내일 환기를 좀 더 시키면 낫겠지 뭐. 내 어머니를 향한 그들의 천박한 조롱을 멈추기는커녕 그 모욕적인 공기에 슬그머니 편승해버리는 그 비루한 동조. 그 순간 심장이 천개의 낭떠러지로 쿵 떨어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비린내? 구정물 냄새? 내 어머니의 희생을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한겨울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도 고무장갑 하나의 의지에 꽝꽝 언동태를 내리치던 우리 엄마.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영등포 시장 바닥을 기고 또 기어서 만들어낸 돈이었다. 딸 자식 기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고. 해녀나 시댁에서 가난하다며 흠잡을까봐 당신은 구멍난 수면 양말 하나로 겨울을 버티면서도 이 번듯한 아파트를 내게 안겨주셨다. 그 고귀하고 눈물겨운 피땀 위에 두 다리를 뻗고 누워 그들은 그 희생을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허영을 채우는 안주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문손잡이를 향해 뻗은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당신들이 밟고 있는 이 대리석 바닥,
덮고 있는 그 비싼 실크 이불. 모두 내 어머니의 달코 다른 지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문고리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돌릴 수 없었다. 끓어오르던 분노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지독하게 차갑고 서늘한 이성으로 단단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금 문을 열어봤자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할 것이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가 어른들 대화에 엿듣고 덤벼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뻔했다.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아는 뻔뻔한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던 남편이라는 작자. 이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 며느리라는 이름표 하나 달아놓고 내 친정의 모든 것을 쪽쪽 빨아먹으려 드는 이 기괴한 먹이사슬을 단순히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만으로 끊어낼 수는 없었다. 그건 너무 가벼웠고 너무 시시했다. 그래, 냄새가 난다고 했지. 역겨운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당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그 비린내 나는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졌을 때 과연 어떤 비참한 표정을 지을지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저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 장례식장의 곡소리처럼 들렸다. 과거의 나, 어리석고 순진했던 착하고 만만한 며느리 은지의 완벽한 장례식.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슬아슬하고도 짜릿한 복수심만이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편안하게 누워 숨쉬는 이 화려한 성체를 그들의 가장 완벽한 무덤으로 만들어주리라. 서서히 아주 치명적이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하던 그 진흙탕 바닥으로 모조리 끌어내려주마. 내 심장은 이제 남편을 향한 사랑이나 인간적인 연민 따위로 뛰지 않는다. 오직 숨막히는 파멸을 위한 서늘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 뿐이다. 안방의 불빛을 노려보는 내 눈가에 지독하게 차갑고 메마른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사냥의 시작이었다. 분노가 이 섬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믿었던 내 오만이 산산조각 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예고 없는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화면 속에는 영등포 시장 앞치마를 채벗지도 못한 채 양손에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를 위태롭게 들고 서 있는 엄마, 정순 여사가 있었다. 내 새끼, 내 딸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리고 그 잘난 사돈댁 식구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겠다고. 새벽 경매에서 가장 크고 실한 최고급 전복과 영양굴비만을 골라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 그것은 평생 나를 먹여 살리고 입혀온
세상에서 가장 노물겹고 성스러운 내 어머니의 냄새였다. 은지야, 엄마 왔어. 사돈 어른들 계시지? 이거 방금 들어온 특등급 전복이야.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 바로 싸왔어. 엄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딸의 번듯한 집을 방문했다는 벅찬 환희가 가득했다. 내가 무거운 상자를 받아들며 미처 입을 떼기도 전이었다. 안방문이 신경질적으로 확 열리며 시어머니 옥자 여사가 미간에 잔뜩 찌푸린 채 거실로 걸어 나왔다.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머리가 다 지끈거리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옥자 여사는 사돈인 우리 엄마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인사조차 생략한 채 노골적으로 코를 쥐어뜯었다. 과장된 몸짓으로 손부채질을 해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이 타인에게 뱉을 수 있는 가장 천박하고 잔인한 칼날이었다. 아유, 사돈! 엘리베이터에 이 비린내 다 배었겠네. 이 귀한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도대체 이런 건 왜 들고 와요? 우리가 뭐 시장 바닥에서 파는 생선 못 먹어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미영아! 미영아! 거기 페브리즈 좀 가져와라. 아주 질식하겠다. 질식하겠어. 방에서 끼어나온 시누이 미영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내 엄마를 마치 바퀴벌레나 오물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고 나온 탈취제를 엄마가 서 있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했다. 씩! 씩! 코를 찌르는 인공적인 라벤더 향이 거실을 채우는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내 평생의 오지였던 엄마가 딸의 시댁 거실 한가운데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최고급 굴비 상자를 든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걷잡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에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영등포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엄마였다. 어떤 진상 손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그 단단했던 여자가 딸을 잘못 둔 죄로, 딸의 시댁 식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오물 취급당하며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당장 식탁 위에 놓인 과도라도 집어들고 저 가증스러운 모녀의 목통에 꽂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아냈다.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엎어버리면 엄마는 영원히 딸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원흉이라는 멍해를 쓰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죽어갈 것이다. 엄마의 그 참담한 굴욕감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떨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어서 가자. 내가 바래다 줄게. 엄마는 쫓기듯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엄마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닫히는 문틈 사이로 나는 엄마의 굽은 등과 젖어 들어가는 눈가를 똑똑히 보았다.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집으로 다시 들어선 거실 한가운데에는 엄마가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던 전복 상자가 마치 쓰레기처럼 발길에 채여 구석에 팽개쳐져 있었다. 옥자 여사와 미영은 여전히 코를 막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다. 급도 안 맞는 것들이랑 사돈을 맺으니 아주 피곤해 죽겠네. 저거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라. 바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상자 틈새로 아직 살아 숨쉬며 꿈틀거리는 전복들이 보였다. 내 어머니의 심장 같았다. 짓밟히고 찢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내 어머니의 붉은 심장.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상자와 거실 창가에서 여유롭게 홍차를 타 마실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단순한 고부 갈등? 성격 차이? 아니, 이건 그런 얄팍한 단어들로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에 대한 철저한 유린이었고, 내 부모의 처절한 희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악마 같은 폭력이었다. 내 머릿속을 맴돌던 이혼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이혼? 그런 평화로운 도피처를 저들에게 허락할 수는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어주고 남남이 되는 건 저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결말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피가 끓어오르던 분노가 영하의 온도로 차갑게 식어내리며 뼛속까지 날선 칼날로 재련되는 것이 느껴졌다. 철저한 파멸. 뼈와 살을 분리하고 저들이 가진 알량한 헛바람을 모조리 찢어발겨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완벽하고 잔혹한 파멸만이 남은 유일한 해답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거실 탁자로 다가갔다. 그곳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프랑스에서 직수입했다며 유난을 떨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도자기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가장 화려한 금장 장식이 박힌 찻잔을 차갑게 식은 손으로 집어들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는 찰나 나는 그 화려한 찻잔을 전복 상자 옆 쓰레기통에 정확하고 매섭게 처박아 버렸다. 산산조각 난 파편들이 바닥으로 튀어올랐다.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미쳤니? 경악으로 물든 시어머니의 비명.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눈빛으로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지금 깨진 건 이깟 도자기 찻잔이지만 다음번엔 당신들의 오만한 껍데기와 빌어먹을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당신들이 내 어머니에게 안겨준 수치심의 1000배, 10,000배를 갚아주기 위한 나의 지독한 사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날 밤 남편 정호가 독주에 취해 짐승처럼 골아떨어진 침실 옆 서재. 나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정호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화려한 찻잔을 쓰레기통에 박살낸 이후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놈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기 전 시댁의 재무 상태부터 샅샅이 파헤치기로 했다. 지피지기년 100점 덱승. 그들의 가장 썩어빠진 아킬레스건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어두운 모니터 화면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선 내 목숨을 노리는 끔찍하고도 구역질 나는 악마의 아가리였다. 바탕화면 구석. 교묘하게 숨겨진 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 남편의 평소 비밀번호 패턴을 조합해 간신히 열어낸 그 폴더 속 첫 번째 문서는 내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다. 대출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마우스 휠을 내리던 내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모니터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은 환산이 아니었다. 담보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아파트였다. 얼마 전 혹여나 시댁에서 내 길을 죽일까 노심초사하던 우리 엄마가 당신 명의에서 내 명의로 갓 이전해준 엄마의 목숨과도 같은 바로 그 집. 그 집을 담보로 무려 10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심사가 이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 불과했다. 내 시선이 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하위 폴더에 닿았을 때 내 온몸의 피는 영하로 얼어붙는 듯 했다. 생명보험 가입 내역서, 재해보험 특약서.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문서 안에는 내 이름으로 가입된 무려 5개의 대형 생명보험 증서 스캔본이 들어있었다. 가입 시기는 나와 정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부터 최근까지. 사망 시 지급되는 기본 보험금만 20억. 거기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는 특약이 발동되어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불과 한 달 전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에서 남편 이정호 단독으로 은밀하게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 필적을 교묘하게 위조한 서명과 함께 나는 경련하는 손으로 문서에 첨부된 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열었다. 그것은 나를 제물로 삼은 완벽한 도살 계획서이자 살인 모의의 현장이었다. 오빠, 은지 명의로 집 돌려놨으니까 며칠 뒤 대출금 10억 떨어지면 일단 내 청담동 카페 자리부터 계약해줘. 대출은 어차피 은지 이름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도 없잖아? 미영의 허황되고 악독한 독촉. 그래, 정모야. 어차피 시장 바닥 생선 비린내 나는 돈으로 산 근본 없는 아파트다. 우리가 그 돈 굴려주면 지들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나저나 며느리 먹이는 그 한약에 수면 유도제는 매일 안 빠뜨리고 잘 타고 있니? 요즘 자꾸 눈빛이 시퍼런 게 거슬려 죽겠다. 옥자 여사의 소름 끼치는 살기. 그리고 내 평생의 반려자라 믿었던 남편 정모의 비열한 마침표.
걱정 마, 엄마. 대출 실행되고 나서 이번 주말에 기념으로 은지 데리고 강원도 해안도로 쪽으로 드라이브 갈 거야. 낭떠러지 코스 많은 곳 알지? 차 브레이크 오일은 내일 미리 빼둘게. 사고 나면 아파트는 물론이고 사망보험금 30억까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징그러운 처가댁에도 영원히 안녕이고. 숨이 턱 막혀왔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처음부터 내 어머니의 피 묻은 돈을 통째로 삼키는 것을 넘어 내 목숨까지 저당 잡아 자신들의 화려한 인생을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넣으려 했던 것이다. 내가 매일 아침 남편이 챙겨주던 피로회복제라 믿고 마셨던 약이 나를 서서히 잠재우려는 독약이었다니. 이 아파트는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가 갈라진 엄마의 손가락이었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리어카를 끌던 엄마의 굽은 등이었다. 그걸 빼앗는 것도 모자라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빈기적거리며 웃고 있었던 악마들. 대출 실행 예정일과 강원도 여행 디데이는 단 3일 뒤. 만약 내가 오늘 밤 이 노트북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3일 뒤 나는 벼랑 끝에서 산산조각난 시체가 되어 내 피로 세운 성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저들의 안주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아찔한 현기증이 덮쳐와 헛구역질이 났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 불빛을 황급히 가렸다. 남편이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주저앉아 공포에 떨 시간 따위는 없었다. 공포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생존 본능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저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싶은 처절한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피맛을 느끼며 미친 듯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모든 대출 서류, 생명보험 위조 내역, 살인 모의가 담긴 대화 내역, 불법 대출 브로커 명함까지 모조리 압축하여 내 클라우드와 해외 보안 이메일로 이중 전송했다. 파일 전송 게이지가 올라가는 1초. 1초가 마치 내 목에 밧줄이 걸린 사형대에서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전송 완료. 노트북 화면을 덮는 순간 내 안에 착한 며느리 은지는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 오직 피를 갈망하는 복수의 화신만이 남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내 시간은 1분 1초가 생사를 오가는 척보전이자 지독한 심리전이었다.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곧장 서초동으로 달려가 가장 독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책상 위에 간밤에 서류 뭉치를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았다.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나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은지 씨. 이건 명백한 존속 살해 모의 및 보험 사기 미수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구속 수사를 의뢰해야. 아니요. 나는 변호사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지금 경찰에 넘겨봤자 농담이었다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내 재산을 노린 사기 대출 미수범. 그리고 내 목숨을 노린 살인 미수범. 이 두 가지 완벽한 오가미를 놈들의 목에 걸려면 놈들이 범행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명백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저 인간들이 내 돈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발가벗기고 살인 미수죄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와 내 생명줄을 쥐는 것이었다. 대출 실행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이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명의, 다시 우리 엄마 이름으로 돌리는 작업,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에도 모두 연락해서 수익자 변경이 위조되었음을 통보하고 지급정지를 걸어주세요. 법과 편법을 모두 동원해서 철벽을 쳐주세요. 사냥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아슬아슬한 스릴 넘치는 연극이 시작되었다.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어둡고 순진한 며느리이자 아내의 가면을 썼다. 옥자 여사가 호통을 치며 들이미는 수상한 한약팩을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으며 화장실 변기에 남김없이 쏟아버렸다. 미영이 대출 진행 상황을 묻는 정호에게 눈짓을 할 때면 나는 더없이 해맑은 표정으로 과일을 깎아 그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남편이 내 인감도장을 찾으려 안방 서랍을 뒤질 때는 미리 문방구에서 파놓은 가짜 막도장을 교묘하게 흘려두었다. 정호가 가짜 도장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바다 보러 갈까라며 악마의 미소를 지을 때 나는 속으로 초침이 넘어갈 때마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그를 마주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러나 사랑스러운 척 미소 지었다. 좋아 여보. 정말 기대된다. 디데이 1일 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떨어지고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었으며 보험 수익자 원상 복구 및 보험 사기 조사팀이 투입되었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순간 나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아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은 채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며 몰려오는 생존의 안도감. 엄마의 땀방울을 지켜냈다는 안도. 그리고 내 숨통을 노리던 자들에게 역으로 칼날을 꽂아 넣을 지독한 복수의 쾌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기다려라. 이 인간의 탈을 쓴 흡혈귀들아. 내 어머니의 살점을 파먹고 내 피를 빨아마시려 했던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내가 내일 가족 모임에서 완벽하게 찢어 밝혀줄 테니 너희들이 내 목숨값을 담보로 꿈꾸던 그 화려한 장밋빛 미래가 어떻게 한순간에 처절한 무기징역의 지옥불로 변하는지 그 생생하고도 참혹한 멸망의 순간을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똑똑히 지켜봐주마.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끝난 일요일 아침. 폭풍 전야의 정적을 품은 거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 옥자 여사가 특별 주문한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음식들이 허세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며느리인 내가 자발적으로 시누이의 창업 자금을 헌납하기로 그들끼리 시나리오를 써둔 그야말로 그들만의 탐욕스러운 축제날이었다. 옥자와 미영은 평소보다 한껏 부푼 얼굴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곁눈질로 나를 살피는 남편 정호의 이마에는 삐질삐질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내가 일부러 흘려둔 가짜 인감도장을 주머니에 품고 자신이 승리자라 착각하는 저 비열하고 어리석은 남자. 나는 마치 단두대로 걸어 올라가는 사형수들을 높은 단상에서 지켜보는 처형인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입안에 감도는 쌉싸름한 차의 향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고 짜릿하게 느껴졌다. 자, 은지야. 마침내 가식적인 정적을 깨고 옥자 여사가 기름진 입술을 달싹이며 뻔뻔한 본색을 드러냈다. 네 시누이 카페 인테리어 잔금 치러야 하니까 어서 내 인감 도장 좀 내와라. 정호가 은행 가서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넌 그냥 도장만 건네주면 돼. 어차피 며느리 집이 곧 시댁집 아니겠니? 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가 잘 돼야 너도 좋은 거지. 그녀의 입가에 번진 승리감에 찬 미소. 미영 역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얄밉고 오만하게 눈웃음을 쳤다. 평소 같았으면 가스라이팅에 짓눌려 심장이 떨리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을 그 순간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숨겨두었던 지난 3일간 내 피말리는 복수전의 결정체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 봉투를 그들의 화려한 만찬 한가운데 샴페인 잔 바로 옆으로 보란듯이 툭 던졌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이 거실을 채운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영등포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며 번 돈으로 산 집이라 냄새가 난다 하셨죠? 그 비린내 나는 집에서 사시느라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어요. 오늘부로 방 빼세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미친 소리? 옥자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봉투에 봉인선이 풀리며 새하얀 서류들이 대리석 식탁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가장 먼저 옥자의 눈앞에 떨어진 것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소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시누이 미영이 미친 듯이 낚아챈 종이는 내가 이틀 전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엎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이은지가 아닌 내 어머니 이정숨의 이름 3글자가 태산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편 정호의 무릎 위로 나풀나풀 떨어진 한 장의 서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고소장. 그들의 불법 담보대출 시도와 브로커의 명함까지 낱낱이 첨부된 피의 기록이었다. 서류를 확인한 옥자와 미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다 뭐야? 명의가 왜 다시 사돈 댁으로 넘어가 있어? 대출은? 정호야, 대출은 어떻게 된 거야? 옥자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정호를 향해 악을 썼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내 서랍에서 도둑질해간 내 인감도장. 그거 문방구에서 3,000원 주고 판 막도장이야. 이 멍청한 인간아. 나의 싸늘한 조소에 정호는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뱉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미영이가 하도 난리를 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사랑하잖아. 그가 쏟아내는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은 내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완벽하게 소각시켜버렸다. 나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내 발목을 잡은 그의 손을 구두굽으로 가차없이 쳐냈다. 어쩔 수 없이? 네가 방관하고 동조한 그 범죄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뼈를 깎아 모은 피땀이 공중분해될 뻔했어. 용서? 경찰서 취조실 가서 빌어. 난 내일 아침 당장 면도 소송 걸고 당신들 셋 다 퇴거 조치시킬 거니까. 내 집에 1초라도 더 붙어 있으면 주거 침입으로 쇠고랑 찰 준비해.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돈줄이 끊겼다는 충격에 옥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며 통곡했고 미영은 자신의 빚더미 창업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 샴페인 잔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그 파멸의 한가운데서 내 발밑에 엎드려 콧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껍데기뿐인 남편. 나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발악을 하나하나 눈동자에 새기며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맛보았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내가 치밀하게 설계한 궤도 위에서 완벽한 수직 낙하를 시작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오만했던 시댁 식구들의 민낯은 시궁창 바닥보다 더 비참하게 까발려졌다. 아내의 목숨을 노린 살인 모의 및 보험 사기 미수. 명백한 디지털 증거와 녹취록 앞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물어뜯는 들개대로 변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머니가 주도한 일이라며 옥자 여사를 팔아넘겼고 미영은 오빠가 혼자 꾸민 짓지라며 악을 썼다. 가족이라는 얄팍한 껍데기는 돈줄이 끊기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토록 허망하고 추악하게 바스러졌다.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점호의 삶은 철저한 생지옥이 되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주식창이나 들여다보던 그 곱상한 손에는 이제 차가운 수갑과 노역장의 거친 먼지뿐이었다. 면회 한번 오지 않는 가족들을 원망하며 그는 좁디 좁은 감방 안에서 매일 밤 처절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나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안락했던 황금 목줄이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한 비열한 자기 연민일 뿐. 나는 면회조차 거부한 채 그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해버렸다.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옥자 여사와 미영의 처지 역시 짐승만도 못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 아파트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그들이 흘러들어간 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산동네의 키키한 반지하 단칸반이었다. 영등포 시장 바닥에 생선 비린내가 역겹다며 내 어머니를 벌레 보듯 조롱하던 옥자 여사. 이제 그녀의 코끝을 찌르는 것은 시장의 활기찬 바다 냄새가 아니라 장마철마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시커먼 곰팡이와 하수구 역류 냄새였다. 그녀는 내일 새벽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동네 허름한 식당 주방으로 출근한다.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고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불판을 닦아내는 고된 노동. 내가 왕년에 강남 아파트에 살던 사모님인데라며 악다구니를 써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식당 주인의 매몰찬 호통과 등짝을 후려치는 빗자루질 뿐이었다. 허황된 재벌가 며느리를 꿈꾸며 사치품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미영은 더 끔찍한 현실과 마주했다. 나 몰래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악질적인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창업 준비금은 고스란히 이자에 이자가 붙어 그녀의 목을 졸랐다. 매일같이 반지하 철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쌍욕을 퍼붓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그녀는 불 꺼진 화장실에 숨어 짐승처럼 숨죽여 우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밤거리의 일자리를 구걸하며 전전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에 그 얄밉고 오만했던 눈웃음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세상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바닥에서 평생토록 갚을 수 없는 죗값을 치르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인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낸 지 1년 뒤. 나는 화창한 봄날의 주말 아침. 엄마의 팔짱을 꼭 끼고 활기찬 영등포 시장 골목을 걷고 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 펄떡이는 생선들의 활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치열하고도 정직한 땀 냄새. 엄마, 오늘 저녁엔 우리 전복 버터구이 해 먹을까? 내가 어제 보너스 탔잖아. 시장에서 제일 큰 놈으로 쏠게. 아유, 지지배. 돈 아깝게 무슨 전복이야. 그냥 고등어나 튼실한 놈으로 한 마리 구워 먹자. 싫어. 오늘은 무조건 전복이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서 가자. 엄마는 투덜거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훈장 같은 깊은 주름살 속에 맑은 웃음을 보며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행복을 느꼈다. 엄마, 나 이 냄새가 참 좋아. 우리 집 냄새, 그리고 나를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더 이상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로 나를 옥죄는 가식적인 족쇄에 묶여 살지 않겠다. 내 부모의 피땀이 벤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내고 내 목숨을 노리던 기생충들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낸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단단하다. 시장의 눈부신 햇살이 우리 모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 이은지의 진짜 통쾌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비로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